아이 시끄러워. 그 다음에 요거 버린 놈 누구야? 쌤, 그거 제가 가질래요. 아니야, 남학생 글씨야. 필기가 다 개소리 써놨어. 저 가질게요. 네. 저 6도 보내주세요. 어? 아, 6은 6 할 때 주지. 오, 이거 뭐야, 또? 자, 그 다음 오늘 간쓸게. 39쪽. 간쓸게 5고요. 오늘은 뭐였지, 그시? 그만 까먹었네. 38쪽. 여기에 형태가 나오던데. 맞아요. 유심히 봤어요. 자, 38쪽 갑니다. 38쪽에 황순원 작품이 실렸군요. 나무들 비탈에 서단데 요거는 EBS 연계가 아니에요. 아니고 작가만 연계됐대. 그러면 EBS 연계된 게 궁금하겠지? 안 궁금하냐? 궁금해요. 그래, 고마워. 자, 수특 256이 나왔어요. 수특 256쪽에 황순원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수특 없지만 있는 것처럼 설명해 볼게. 수특 256에 황순원 작품에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황순원 작품에 고개사가 나왔습니다. 고예사가 나왔어요. 고개사. 황순원의 고개사인데 요거는 우리가 12종 교과서 문학책에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만 나오는 거냐면 EBS만 나오는 거야. EBS만 나왔던 건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 큰 어려움은 없고 이 황순원의 고개사는요 주인공이 황순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황순원은 어떻게 살았냐면 피란을 왔대요. 그래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부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합니다. 근데 피란 왔으니까 사는 곳이 마땅치 않죠. 그래서 남의 집에 기거하다 계속 쫓겨나요. 그것을 시로 쓴 거야. 이 뭐지 이게? 소설을 쓴 거야. 그러면 얘가 말하는 도대체 고개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고개한다는 거 이렇게 막 왔다 위태위태 하늘에서 자전거 같은 거 타고 막 외줄 자전거 타고 막 이런 걸 고개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얘 어떤 삶이 이렇게 고개와 똑같은 삶이냐면 피란민의 어떤 힘겨운 삶? 피란민들의 어떤 힘겨운 삶이 마치 뭐와 같냐면 고개를 타는 거와 같대요. 마치 외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거야. 피란민들의 삶은 그런 고개와 같은 삶을 산대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니? 그러면 이런 피란민들의 힘겨운 삶이면 보통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황순원의 고개사는요 그 황순원과 황순원의 아내가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나름대로 낙천적인 사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아주 가난한 집에 붙어 살아요. 어떤 변호사 집인데요. 그 사람이 소 키우다가 만 헛간이야. 헛간에서 자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왜 헛간에 잡니까? 너무 냄새나요. 이럴 법도 한데 우리에게 잘 수 있는 공간을 주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식이야. 낙천적이고요. 다음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아하. 이거 얘들아 이거 다음 주 거.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이거는요 피란을 왔다 갔다 할 거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좀 보입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슬쩍 보일 텐데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어디로 올 거냐면 대구로 옵니다. 대구로 오는 이유가 있어. 원래는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구로 와요. 왜 대구로 오냐면 거기가 물가가 싸대요. 그래서 대구로 옵니다. 근데 이 대구에 왔는데 누구 집에 있냐면요. 변호사의 헛간. 그죠? 변호사 집 헛간에서 삽니다. 헛간이라고 하면 보통 누가 하냐면 짐승들이 사는 곳이잖아. 그곳에서 가족이 삽니다. 집 아내와 나 그리고 자식 넷 이렇게 같이 6명이 알콩달콩 삽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큰 집이 있고요. 그 앞에 어떤 잔디밭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헛간이 있어요. 그 헛간에서 내가 사는데요. 여기에 누가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면 여기서 귀찮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변호사의 장모
변호사의 장모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떼부자 된 여자야. 떼부자 된 여자다 보니까 변호사랑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저 피란민들이면 다 못 살아야 되는데 얘는 되게 잘 살아요. 아주 옷도 곱게 입고요. 할머니지만 되게 아줌마 같은 그런 스타일이야. 그 다음에 할머니끼리 모여서 고상하게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뭐가 있냐면 어떤 뭐랄까 뭐라 해야 돼? 규율, 위압적인 어떤 위압적인 고압적이랄까? 고압적 규율을 강조합니다. 규율을 강조해요. 되도 않는 규율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침에 우물을 먹으려면 제일 나이 많은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 뒤에 나머지들 먹는 거야. 뭐 이런 식.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침에 이 텃밭에 잔디밭에 들어오지 말래요. 왜냐면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맡아야 되는데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싫대요. 그럼 거기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웬만하면 눈에 띄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도 어떻게 써요? 그냥 삽니다. 근데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화장실은 뜰을 건너가야 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싫어하거든요. 이 장모가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모가 암묵적으로 저쪽 그 산 같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거적대기로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싸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어디서 거기에다 대충 거적대기로 화장실을 만들어요. 근데 애들이 앉으면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어른이 앉으면 여기 목이 딱 보여요. 그래서 조금 민망해요. 하지만 어떻게 써? 이런 화장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만족하면서 다른 데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모의 그 친구들이 오다가 이렇게 산책 이렇게 하다가 그 화장실을 봅니다. 그때는 아이쿠야 냄새가 뭐 난리를 칩니다. 엄청 난리를 친 거야. 그러면서 이런데 병균이 있고 더러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가 괜히 어떻게 써? 친구들 눈치 보면서 그럼 내쫓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그거 놓으라고 그랬어? 장모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집안에 딸이 있는데 딸의 신발이 없어집니다. 근데 신발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황순원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가 세버트가 큰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물어갔을 거다. 왜냐면 신발 한 짝만 없어졌으니까 개가 물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요. 옛날 미신에 똑같은 나이가 있는데 아픈 애가 있어. 그러면 건강한 애의 신발을 훔쳐가면 아픈 애의 병이 글로 옮겨진다는 거야. 근데 이 주인집을 가만히 봤더니 내 딸이랑 나이가 똑같은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찜찜합니다. 혹시 우리 애한테 미신이지만 병균이 옮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더니 우리 애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럼 미신이 틀렸구나. 그럼 걔가 훔쳐간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모가 노골적으로 아주 모욕감을 줍니다.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막 이런 모욕감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집 올 겨울에는 연탄을 놔야겠어. 거기에 연탄을 놓을 거니까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헛간이 아니라 연탄을 아무 데나 놓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되잖아. 일부러 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쫓겨납니다. 그죠? 규율을 강조하는 이 집에서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이겠네. 그래서 어디로 갈까 막 하다가요. 처제가 어디에 살냐면 부산에 삽니다. 처제가 부산에 살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도 변호사의 집이야. 그래서 변호사 집, 처제 집, 변호사 집 방 한 칸인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처제가 있어요. 처제가 살고 있어요. 처제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함께. 처제가 변호사라는 얘기 아니야. 처제가 변호사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가족이 사는 거야. 그럼 총 7명이 사는 셈이야. 그냥 나름대로 알콩달콩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 변호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이사 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빨리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야. 왜냐면 어떻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요. 집은 내가 구해놨으니까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한 거야. 그래서 얘기를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제가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계약이 있는데 나가는 게 어딨어요 했더니 내가 변호사인데 법을 알면 내가 더 잘 알지. 빨리 꺼지라고 합니다. 안 나가면 당장 소송을 걸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또 쫓겨납니다. 또 쫓겨나요. 자, 그런데 이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식모가 들어와야 되는데 식모가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너 나가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진짜 쫓겨나는 이유는 아니고요. 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럼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봐. 그래서 다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가족들이네. 즉 피란민들의 고단한 삶이네요. 되게 위태위태한 겁니다. 마치 외줄 타는 것처럼 이 집에 갔다가 쫓겨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되게 외줄 타는 고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황순원이 떠올립니다. 혹시 내가 지금 고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혹시 황순원 고계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원 고계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단장은 누군데요? 단장은 나 황순원이겠죠? 황순원. 그 다음에 삐에로들이 춤추는 삐에로들이 여럿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는 누구도 있어? 어린 삐에로요. 아이씨. 어린 삐에로가 있대요. 이거 누구겠어요? 자식들. 자식들이 뭐 하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담배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뭐야? 바로 어린 삐에로와 같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순원 고계단이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지만 혹시 자식들아 니네들이 내 나이가 되면 니네들은 고계단이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전체 황순원의 고계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커다란 어려운 내용은 없네요. 됐냐? 네. 오예. 자, 이놈은 EBS만 나와 있고 문학책에는 안 나와 있는 놈이다. 체크 하나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걸로 가볼게요. 빨리 쓸 거 빨리 쓰고. 뭐야 이게 안 했지? 뭐야? 보여드릴까요? 이 빈부격차. 짠. 네. 어떡해 나연아. 뭐 왜 자꾸. 왜 하나도 안 들려? 자, 될게요. 자, 그 다음에, 시끄러! 자, 나무들 비탈에 서다 해볼게요. 1번. 나무들 비탈에 서다 한번 해볼게. 일단 제목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무들은 뭘 상징할까요? 나무들은 지금 이 배경이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젊은이들을 얘기합니다. 젊은이들. 그런데 1960년대의 젊은이들은 다 전쟁을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얘들은 전쟁 체험 세대입니다. 전쟁 체험 세대들이거든요. 얘들이고요. 비탈에 서다라는 건 걔들이 비탈에 서 있으면 어떻게 써요? 되게 위태롭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비탈에 서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위태로움을 얘기합니다. 위태로움. 즉 전쟁을 체험한 젊은이들이 위험해요, 위태로워요 이런 얘기를 담은 게 나무들 비탈에 서답니다. 자, 내용은요. 내용은 어디 인물도를 한번 해볼까? 자, 인물도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누가 나오냐면 주인공이 누구야? 현태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현태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현태는 좋은 놈이 아닙니다. 그죠?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얘는 아주 나쁜 놈인데 얘네 집은 자체가 좀 부자입니다. 부자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군인이 되고요. 소대장이 됩니다. 근데 소대장인데 얘는 전쟁 시에 아주 민첩합니다. 전쟁 시에 민첩해요. 민첩하고요. 평상시에는 어때요? 평상시에는 유머가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참여해요. 그런데 이 현태가 인생 망쳐놓는 애가 있어요. 누구의 삶을 망쳐놓냐면 누구야? 동호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동호는 어떤 사람이냐면 문학 청년입니다. 문학을 짓고자 하는 문학 청년이고요.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에 가깝고요. 그 다음 뭐 순수주의자? 뭐 이런 데 가깝습니다. 순수함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에 징집 영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호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얘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죠? 여자친구가 누구야? 누구? 장숙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얘를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군대에 간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외로움을 어떻게 해서 서로 달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군대 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둘이 바로 전날, 군대 가기 전날 서로 놀아요. 근데 뭐 하겠어요? 남녀가 만나서 뭐 하고 놀겠어? 그래서 얘들이 어디 가냐면 부산에 있는 한 호텔로 갑니다. 호텔로 가요. 그런데 이 동호는 순수주의자고 이상주의자야. 그래서 아직 사랑을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둘 간의 육체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손만 잡고 잡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소설이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 속에선. 근데 진짜 손만 잡고 잡니다. 장수가 손만 잡고 자고요. 다음날 동호는 군대에 갑니다. 근데 이제 현태가 소대장이고 동호는 그 밑으로 들어왔는데 얘와 잘 무리지어 다니는 애가 누구냐면 윤구라는 애가 있습니다. 윤구, 현태, 동호가 잘 무리지어 다녀요. 그 중에 현태가 짱이고요. 나머지는 이게 꼬봉처럼 따라다니는 애들입니다. 근데 윤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척 현실적이고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 따르면 그냥 따라다닙니다. 현태가 항상 술 사주고요. 그 다음에 재밌게 해주고 하니까 윤구는 꼬봉처럼 따라다녀요. 그리고 얘는 그냥 뭐 하냐면 욕망을 쫓아 사는 애입니다.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현태하고 윤구는요, 매일 전쟁들을 치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떻게 해서 그 전쟁터 주변에는 항상 술집이나 기생집이나 이런 게 있잖아. 거기서 맨날 탕진하고 놉니다. 왜냐면 집에서 현태는 돈이 많아요. 항상 돈이 와요. 그래서 탕진을 하다가 신병이 들어왔네? 동호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 동호가 아주 반반하게 생기니 아주 순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태가 어떻게 해서 동호를 타락시켜야겠죠? 그래서 술집을 데려갑니다. 술집을 데려가는데 안 간다는 걸 데려가요.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술집 여자랑 어떻게 해서 하룻밤을 재우려고 합니다. 근데 동호는요, 장숙이라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어요? 안 해요. 싫어요. 이 나쁜 이런 변태 새끼들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현태하고 윤구가 짭니다. 저거를 어떻게 하면 제 그 순수함을 없애버리지? 이러고 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술집 여자 옥주가 있어요. 옥주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저 동호의 저 순수함을 네가 파괴해 준다면 지금 돈의 2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옥주가 이제 현란한 기술을 발휘해서 동호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동호를 하룻밤을 잡니다. 근데 옥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옥주는 결혼을 해요. 결혼 15일 만에 남편이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곧 죽어요. 그러니까 결혼 15일 만에 남편이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데 그때 당시에 임신 8개월째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요.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술집 여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이 사망하고 유산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술집 여인이 됩니다. 술집 여인이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어떤 이유들이 다 있네요. 동호와 옥주가 하룻밤을 자면서 동호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뭐에 시달리냐면 당신이 사랑하던 정숙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걔에 대한 배반을 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술집 여자 옥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책임감이 앞서는 거지. 내가 저 여자와 하룻밤을 잤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동호는 옥주가 이제 나의 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도 다시 술집에 와요. 술집에 왔더니 옥주가 딴 남자랑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호가 눈이 획각 돌아갑니다. 동호는 옥주가 술집 여자라는 걸 잊어요. 얘는 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어떤 불륜의 현장을 목격하니까 눈이 획각 돌아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총으로 쏴버립니다. 다 쏴버려요. 그래서 옥주와 그 다음에 손님으로 왔던 그 사람도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벌써 사람을 둘이나 죽였네? 그 죄책감에 동호도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동호를 여기다 끊어서 자살을 해요. 그러면 동호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현태는 어떠했냐면 전쟁이 끝났어요. 누가 오냐면 장숙이가 갑자기 윤구한테 찾아옵니다. 윤구한테 찾아와서 아니 오빠가 항상 편지에는 현태 윤구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어느 날 편지가 오빠의 편지가 안 와요. 어떻게 된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윤구가 꺼지라고 난 당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만나고 싶으면 저기 현태에 있으니까 걸로 가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왜 깨졌냐? 윤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요. 똘똘해요. 그래서 은행원에 취직을 했는데 과외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필이면 경제부 장관의 딸을 과외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이고 그 다음에 얼굴도 뭐 반발하고 하니까 그 경제부 장관이 그럼 내 딸이랑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혼사가 오갑니다. 그래서 윤구가 가장 친한 현태한테 자랑합니다. 나 이제 장가가게 됐어 라고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얘가 묘한 웃음을 띠면서요.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볼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궁금해 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요. 셋이 만나요. 어디 갔어? 어디였지? 하나? 여기 미란이. 여기가 미란입니다. 미란이. 혼사가 오가고 있는데 소리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윤구가 잠깐 한눈 파인 사이에 현태가 미란이를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미란이는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미란이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누구를 의심하겠어? 얘를 의심하죠? 그래서 결혼이 끝납니다. 소문을 내버려요. 은행원에.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떤 애 임신시켜놓고 낙태하다, 그래서 아이를 떼려고 하다가 떼다가 미란이가 사망해요. 그래서, 애한테 임신시키고 그 다음에 떼려고 하다 사망시킨 놈이야. 뭐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얘가 잘려요. 은행원에서 잘려서 양계장, 닭 키워요. 닭 키워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서 이제 현태한테 갑니다. 누가? 장숙이가. 아까랑 똑같이 오빠한테 편지가 항상 오는데 거기에는 윤구와 현태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오빠의 상황을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오빠의 얘기를 해주세요 해요. 그때 현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하고 얘하고 어떤 관계냐고 이제 슬슬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그러면 군대 들어오기 직전까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저하고 오빠는요 어떻게 하냐면 군대 가기 직전에 부산에 있는 호텔에 가고 저거 해요. 그럼 그 호텔 어디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호텔에 가요. 가서 다시 얘를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장숙이가 임신을 합니다. 건들면 다 임신입니다, 얘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술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룸사롱 같은 술집을 가요. 가서 술을 먹다가 룸사롱 여인이 술집 여자가 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요. 그랬더니 현태가 칼을 꺼냅니다. 자,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 칼로 진짜 죽는다! 죽는다! 죽어? 못 죽으면서 약 올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애가 진짜 죽어요. 자살을 해요. 그래서 얘가 자살 방조죄로, 그죠? 자살 방조죄. 죽인 건 아니지만 자살 방조죄로 무기징역을 받아요. 그래서 그 깜빵에 들어갑니다. 깜빵에 들어가서 면회가 왔는데, 면회요 하고 해서 왔는데, 누가 오냐면 장숙이가 이렇게 배가 부른 상태로 옵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얘는 그 아이를 낳고자 합니다. 왜냐면, 장수익과 동호는 사랑하는 사이였고요. 그죠? 동호와 현태는 친한 사이였죠. 그러니까 이 장숙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는 죽었고 둘이 친한 사이라면 얘의 아이는 어차피 얘의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죠? 상태 무척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봐. 1960년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쟁을 체험했더니 다 위태롭다고요. 제정신이 없는 거야. 봐라. 얘 동호 이미 죽었죠. 자살해서 제정신 아니죠? 얘도 남편 죽고 나서 어떻게 해서 술집 와서 결국 마지막 비참한 게 살죠. 자, 장숙 얘도 지금 나을 거식이죠. 그 다음에 윤구, 미란, 그죠? 이 새끼 원래 개새끼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어떻게 했어? 1960년대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위태롭다고요. 전쟁을 체험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얘 현태는 어떻게 또 이상하냐면 전쟁 참할 때 되게 민첩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못 들었는데 현태만 들어요. 그래서 아주 명령을 냅니다. 자, 그래서 쓱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수색을 쫙 해요. 수색을 하다가 인기척이 난 걸 얘만 찾아요. 딱 찾아요. 손들어! 했더니 딱 나와 누가 걸렸냐면 젊은 과부가 걸립니다. 젊은 과부가. 걔는 왜 피란을 못 갔냐면 갓난아기가 아파요. 그래서 피란을 못 간 거야. 그래서 사정사정합니다. 실은 저 애가 아파서 제가 못 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해요. 그랬더니 이게 현태가 봤더니 예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걔를 또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한참 뒤에 총소리가 딱 납니다. 또 강간을 하고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길을 가다가 똑같은 여자를 만납니다.
내가 분명히 걔를 총 쏴서 죽였는데 똑같은 여자를 만나요. 똑같이 생긴 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자꾸 환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죄의식에 자꾸 환영이 보여요. 다 상태가 안 좋네요. 즉 전쟁이라는 건 체험한 세대였건 체험하지 않은 장수기도 상태가 안 좋죠. 체험하지 않은 미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쟁이 다 이렇게 물리고 해서 안 좋아요 이런 얘기인가 봐. 자, 다음 세 번째. 지금 제가 얘기할 때도 너무 이상한 얘기들이 많지요. 그죠? 이 소설 자체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다 내용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데는 일부 제약적입니다. 우리 거 38쪽에 보면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 딱 나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얘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유리병 나이가 나옵니다. 유리병. 이렇게 유리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리병이야. 자, 유리병을 통해서 심리를 표현합니다. 심리를. 자, 여기에 유리병에 코르크 마개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코르크 마개가 꽉 차 있으면 움직이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전쟁할 때 인기척이 나요. 그때 수색할 때 여기가 수색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현태가 딱 조용히 하라 합니다. 다 조용해, 다 조용해. 요 상태. 저기에 적군이 있는지 아군이 있는지 모르는 요 상태 있죠? 요 상태가 가장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요때가 심리적 압박감이 최고조입니다. 심리적 압박감이 최고조입니다. 최고조야. 그 상태에서 쭉 이제 수색을 이제 합니다. 정작 여기는 수색 중입니다. 수색 중에는 이 코르크가 여기로 툭 빠지면 어때요? 여기 뿡 빠지면 움직일 공간이 엄청 많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납니다. 오히려 정작 수색을 할 땐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납니다. 압박감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방기한다고 합니다. 심리적 압박감에 벗어나는 걸 방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100m 달리기 할 때, 어렸을 때 100m 달리기 할 때 가장 떨릴 때가 언제야?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준비할 때 있죠. 줄 서서 준비할 때가 가장 떨리죠. 그러고 나서 라인에 서고 나서 준비해서 땅! 정작 달리면 압박감이 없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작 수색 전에 아주 압박감에 시달리고요. 정말 수색을 했더니 오히려 뭐 어떻게 심리적 압박감이 쭉 풀린다라는 요 지점이 시험에 무척 잘 나오는 지점이니까 그거만 체크를 딱 해주면 돼요. 다른 부분에는요. 딱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멍 때린다 누가. 멍 때리지 너. 아니야? 그 남자친구 생각한다고 오지 않아. 잊어버려. 세상의 절반은 남자친구인데 뭐. 절반은 남자인데 절반 남자친구 아니죠. 됐나? 왜 저러냐 쟤. 자, 40쪽. 40쪽. 자, 시험 대비는 9월 1일부터. 그다음 중간에 시험 폼이 나가는 거 체크해서 알려줘야 돼. 그래야 시험 대비서가 먼저 나갈 테니까. 시험 대비서가 없으면 그냥 프린트물이야. 자, 40쪽 봤더니 매화전이네. 이거 우리 한번 수업했죠? 그죠? 기억나냐? 누가 여자지? 양유야, 매화야? 매화가 여자였죠? 양유는 매화가 여자인지 몰랐죠? 언제 여자인 줄 알지? 그죠? C를 주고받으면서 여자인 줄 안다고 그랬잖아. 거기 나왔네. A, B가 딱 그 C 부분이었죠? 그죠? 딱 설명한 부분이 있잖아. C에서 뭐야? 양유가 나는 봄빛을 얻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즐겁지 않냐? 라고 C를 했더니 나비가 꽃을 못 알아보고 원앙새가 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 말이죠. 나비는 누굴 의미한다고 그랬어? 양유가 꽃 매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원앙새는 뭘 상징한다? 부부관계죠. 부부의 연. 그죠? 부부관계네. 부부의 연이죠. 그래서 물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 결혼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 그래서 많이 본 거네. 간단하네. 자, 그럼 배웠던 거니까 패스. 저게 4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 42쪽으로 가요. 자, 어제는 비문학이 나갔어요. 비문학. 그죠? 비문학. 여기에 비문학 어제 거 있으니까 챙겨서 가고, 답이랑 문제랑 있으니까. 어제 비문학 나간 거 알죠? 뭐 나갔는데요? 어제 과학기술 나갔죠? 그럼요? 봤나봐.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42쪽으로 가서 뭐 할 거냐면, 박조열의 오장군의 발톱 갈게요. 자, 오장군의 발톱이랍니다. 자, 오장군의 발톱은 수능 완성에 나와 있습니다. 수능 완성에 나왔고요. 이 오장군의 발톱은 영화로도 나왔어요. 단편 영화로 나왔는데, 개 폭락했습니다. 엄청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치면 이거 그대로 영상 그대로 나옵니다. 너무 재미없어서. 그래도 한 5분보다 안 봐요. 자, 오장군의 발톱은 뭐냐면, 이 오장군은 진짜 장군이 아니고요. 이름입니다. 오장군이라는 농부야. 엄청나게 순박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입니다. 근데 오장군은요, 원래 군대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얘는 군대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나라에서요, 행정서류가 잘못돼요. 똑같은 오장군이 있는데 얘는 군대 갔다 온 애가 간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아니야. 나 군대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 인마. 가라면 가. 이런 식이야. 아니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다니까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나라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꽃분이랑 결혼을 합니다. 꽃분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걔와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하나 있고 꽃분이랑 결혼을 하고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갔는데 얘가 어떠냐면, 총을 쏘라면 이쪽으로 쏘라면 저쪽에다 쏘고요. 그 다음에 수류탄 던지라면 수류탄을 가지고 있고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위험한 거야. 그래서 얘는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그 사령관 어깨나 주물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맨날 가서 충성 사령관님의 어깨를 주물러 왔습니다. 맨날 이래요. 그럼 맨날 사령관 앉아있으면 뒤에서 뭐 어깨만 둥 주물러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나라가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로 구분되어 있어요. 동쪽 나라가 지금 오장군이 군대에 있는 거야. 근데 사령관이 동쪽 나라가 서쪽 나라한테 자꾸 밀려요. 이제 한 번만 공격받으면 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얘가 역정보 공작을 칩니다. 역정보 공작. 그래서 뭐냐면, 오히려 어떻게 해서 여기가 힘이 세다고 얘기해서 도망가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보통 다른 사람은 역정보 공작원을 보내면 얘네들을 잡아서 고문 몇 번 해보면 다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어떻게 하면 이 공작에 역정보 공작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역정보 스파이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막 찾는데, 사령관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찾았다는 거야. 누구냐면 요 뒤에 있는 얘가 역정보 공작원의 딱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했더니,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하면 한대. 시키면 하래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일부러 어깨 주물르고 있는데 계속 헛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력이 한 30만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디 저 지역에 있다는 얘기지. 계속 헛소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주물르다가 어떻게 했어? 그냥 듣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령관이 얘를 그대로 데려가서요, 서쪽 나라에다 땅 떨어뜨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서쪽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잡아요. 왜냐면 동쪽 나라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너 뭐야, 이 새끼 하고서 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너 이 새끼야, 역정보는 역정보를 갖고 온 스파이지 했대요. 아니야, 나는 꽃분이가 좋아요 하는 거야. 이 새끼 봐라, 연기 잘하는데 계속 막 고문을 합니다. 엉엉엉 울면서 아파요 엉엉엉 울어요. 그러면 지금 넌 스파이 뭐 때문에 온 거야? 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사령관님이 어깨만 주무르거든요. 그런 군인이 어딨어, 이 새끼 연기 잘하는데 뭐 하는 거야. 얘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저쪽 서쪽 나라에서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서쪽 나라에는 고문을 막 했는데 막 헛소리 합니다. 꽃분이 보고 싶어요. 근데 저기에 군대가 30만이 있다는데 꽃분이 보고 싶어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거 미친놈이다. 얘는 정보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보를 내렸더니 서쪽 나라의 사령관이, 아니다, 이놈이야말로 진짜 고도의 심리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기 이렇게 잘하는 놈 난 처음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30만이 있다는 얘기 듣고 공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쪽 동쪽 나라가 역정보가 성공이 한 거야, 오히려. 얘는 맨날 우는 거야, 엉엉엉 울고. 집에서는 뭐 하냐면 꽃분이가 잘못 징집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라에 가서 막 따지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서쪽 나라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공격 기회를 놓쳐서 너의 역정보 공작은 성공했다. 좋다. 인정한다.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편으로 오면 좋겠다. 당신 같은 것이 진정한 군인이 우리 편으로 왔으면 좋겠다 해요. 꽃분이는 그럼 데려오나요? 뭐 개소리 하지 말고 우리 팀으로 들어와라 했더니 꽃분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전 결혼했단 말이에요. 뭐 개소리 합니다. 저는 사령관의 어깨를 주물러 준 것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내가 그렇게 회유를 해서 목숨을 살려준다고 해도 얘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쪽 나라에서요, 총사를 시키는데요, 진정한 예의를 갖춰서 총사를 시킵니다. 전군 집합식을 하고요, 이사 충성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총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왜 오장군의 발톱이냐면,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시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참여하면 손톱을 깎아요.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뽑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전쟁 참여해야 되니까 다들 어떻게 해서 손톱 깎고 있는데 미용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되죠. 하더니 발톱을 계속 깎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손톱 발톱을 다 깎아서 거기다 넣은 거야. 사람들이 보면서 너 뭐 하냐? 아, 발톱을 깨끗이 깎아야 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너 이게 뭐 하는 건지 아냐? 아, 이거 미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계속 깎습니다. 결국 오장군의 발톱은 얘가 멍청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오장군의 어떤 순박함입니다. 오장군의 순박함과 결국 저 발톱이 바로 뭐야? 죽어서 돌아옵니다. 보통은 손톱이 돌아야 되는데 얘는 발톱이 옵니다. 순박함과 오장군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쟁이라는 것이요, 저렇게 순박한 사람을 가장 피해가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은 뭘까? 오장군이 군대에 징집하죠. 오장군의 징집, 군대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행정오류입니다. 행정오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마을에 오장군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끌려옵니다. 얘는 아주 순박한 농민입니다. 순박한 농민에 불과한 사람인데 끌려와요. 자, 이 상태에서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자, 동쪽 나라 사령관이 자, 얘를 오장군을 투입합니다. 뭐냐면 역정보 공작, 스파이로 오장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 사령관은 오장군이 스파이로 투입되면 100%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역정보 공작에 보낸다는 건, 알면서도 보낸다는 건 어떤 전쟁의 어떤 비정함이죠. 전쟁의 비정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역정보를 가지고 오장군을 투입했는데 오장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령관의 어깨를 주물렀고요. 그 다음에 꽃분이랑 장가를 들었고요. 꽃분이를 만나고 싶고요. 고향 가고 싶고요. 이런 진실을 얘기해요. 하지만 서쪽 나라는 다른 판단을 합니다. 서쪽 나라는 얘로 인해서 스파이 짓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서요, 공격 기회를 놓칩니다. 공격 기회를 놓쳐요. 그럼 공격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저쪽 동쪽 나라가 어떻게 써요? 이제 복구할 시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정보 공작이 성공한 겁니다. 역정보 공작의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쪽 나라에서는 얘가 바로 뭐냐면 훌륭한 군인이라고 해서 예우를 갖춰서 총살시킵니다. 진정하고 바로 훌륭한 군인이었다라고 칭송합니다. 훌륭한 군인이라 칭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우를 갖춰 총살합니다. 결국 죽긴 합니다. 총살되고 나서 나라에서 잘못 보냈네? 이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전체 내용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거는
인터넷만 한 번만 두들기면 나올 거야.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이고 재미없구나 딱 압니다.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보통 유명한 사람이 없으면 그 연기들 좀 잘해야 되는데 글쎄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재미없다. 뭐해 임마. 자, 그러면 세 번째나 그럼 비슷한 거 우리 한번 배워보자. 요거와 비슷한 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정보를 왜곡시키고 통제하는 거, 정보의 왜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런 걸 찾아볼게요. 이거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파수꾼일까요? 파수꾼 가일까요? 파수꾼 날까요? 파수꾼 달까요? 파수꾼 다? 파수꾼 모두? 뭐야 시끼야? 뭔 말이야? 이강백의 제목이 그래서 제목이 뭐야?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다야? 파수꾼 모두? 파수꾼하고 나? 파수꾼입니다. 아는 작품이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아는 작품 이제 어디 해보자. 자, 이제 그림으로 그려봐야지. 자, 이게 뭐냐? 맞아요. 이게 일종의 망루입니다. 망루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샥 올라가서 여기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망루가 의미하는 건 여기서 망루가 의미하는 건 정보의 독점을 얘기합니다. 정보의 독점을 얘기해요. 즉 가려졌기 때문에 이쪽이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보가 독점된 상태니까 여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얘가 마을 사람들이야. 마을 사람들은 저기에 던져주는 여기의 내용을 여기서 어떻게 해서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무조건이야. 알려주는 대로 이리때가 나타났다. 맞아. 이리때야. 조심하자. 이럽니다. 양철복 둥둥둥둥둥 합니다.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올바르게 비판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들이네. 우매한 민중이네요. 우매한 민중들. 그런데 파수꾼 다가 저기에 올라가 보죠. 그랬더니 뭘 보여요? 이리때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여기엔 뭐가 보여요? 이리때 있어 없어? 없죠. 뭐만 있어? 아이 흰 구름만 잔뜩 있던데요 이거야. 아니 당신들이 얘기한 이리때는 없어요 라고 합니다. 이리때는 없었어요. 흰 구름이 바로 진실이고요. 이리때가 바로 거짓이겠죠. 내가 본 진실은 흰 구름이고요. 거짓이 바로 뭐냐면 이리때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해서 이리때가 나타났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야. 그래서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릴 거예요 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촌장이 옵니다. 촌장 당신 잘못했잖아. 그래서 파수꾼 다가 어떻게 했어요? 진실을 알립니다.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어떻게 해요? 얘한테 아니야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회유합니다. 회유해요. 자, 회유하는 방법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합리화합니다. 그래 이리때는 없었어. 하지만 이리때한테 물린 사람 있어? 없잖아. 이리때가 나타났다고 했더니 우리 단결했잖아. 뭐 이런 거죠. 안전했잖아. 단결했잖아. 얼마나 좋아. 두 번째 아유 그러지 마. 내가 오늘 안 읽으면 내가 너 딸기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딸기는 어디에 있어요? 딸기는 요 집 안에 위험하다는 곳에 항상 뭐가 있어요? 거기에 딸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이익이죠? 그죠? 어떤 이익. 너한테 혜택을 줄게. 세 번째, 감정에 호소하죠? 야, 너는 정말 내가 도끼에 찍혀서 피가 나기를 원하는 거지? 도끼를 꽝 찍으면 대가리가 반쪽 나면서 피가 퐁 튈 거야. 그거 보고 싶은 거지? 이러죠? 감정에 호소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대가리가 쪼개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막 합니다. 그러면 내일 하자, 내일. 그럼 내일 하면 내가 내일 진실을 말할 테니까 내일 하자, 내일. 이건 이제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파스꾼 다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진실을 알리려고 했으니까 긍정적이죠. 그러면 내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스꾼 다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리떼가 나타났다 둥둥둥둥둥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 여기가 이리떼가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이건 뭐겠어? 촌장에 도움을 주는 거죠. 촌장에 도움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촌장의 진실을 얘기하지 못했네? 그러니까 부정적이네. 바로 촌장이 힘을 가진 놈이었고요. 당시에 비교하면 1970년대에 힘을 가졌던 박정희라면 파수꾼 다는 지식인일 겁니다. 근데 지식인이 어떻게 해서 결국 촌장에게 굴복한다라는 얘기였군요. 됐냐? 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요? 파수꾼.